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최초 마음챙김 명상의 마보를 운영하고 있는 명상 안내자 유정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2번의 시간 동안에는 뇌의 노화를 막는 방법,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제 몸에서 느껴지는 통증을 어떻게 명상으로 우리 함께하는 친구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잠 못 이루는 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 어젯밤에 안녕히 잘 주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글쎄요 라고 하시면서 고개를 갸웃거리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우리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내가 늘 자던 시간에 잠이 안 온다. 혹은 어떻게든 잠이 들었는데 자꾸 깬다. 그래서 깨서 시계를 좀 확인해 보면 항상 새벽 2, 3시 이때 이제 깨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자려고 또 누워 있는데 잠이 안 온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혹은 침대에 누워서 잠만 자려고 하면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떠오른다. 이런 말씀들도 제가 많이 듣고는 합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분들의 절반 이상이요, 잠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나이 들어서 몸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상태, 감정들, 그리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생각들이 모두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밤에 이렇게 눕기만 하면 낮에는 이제 이것저것 할 일도 있고 TV도 보고 이웃과 수다도 떨면서 막 바쁘게 지내다가 밤에 이렇게 눕기만 하면 조용해지면서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지는 분들이 계세요. 뭐 이런 거죠.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잘 살아왔나? 혹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노후 자금이 좀 빠듯한 것 같은데 우리 자식들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자식들은 나한테 뭐라고 할까? 나를 그리고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이런 밤이 더 이상 두렵고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정말 깊은 휴식과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배워보려고 해요. 마음챙김 명상은 이런 잠 못 이루는 밤에 우리 마음을 차분하게 달래주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면서 자연스럽게 깊은 잠으로 이끌어주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함께 배울 방법들은요,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된 것들이고요. 무엇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년기에 이렇게 수면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는 이유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르몬이다, 이렇게 몸의 노화만 우리가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몸의 노화도 문제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노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의 노화도 우리의 수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면증은 단순한 신체적 현상이 아니라 감정과 생각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예요. 먼저 우리 신체적, 생리학적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뇌의 송과체라고 하는 곳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양이 감소합니다. 이 멜라토닌은 최근 뇌과학적으로 수면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어떤 리듬을 다루고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양이 감소를 하면서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깊은 수면, 우리가 이걸 서파수면이라고 하는데 이 단계가 짧아지고 수면 중 각성이 더 잦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생리적 변화는요, 사실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우리 체내시계를 조절하는 시상하부의 기능도 나이가 들면서 변화해서 우리 일주기 리듬이 좀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처럼 일정한 시간에 졸리고 깨는 패턴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 나이가 또 들어가면 관절통, 요통, 그리고 밤에 또 자주 소변을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야간 빈뇨와 같은 신체적 불편함이요, 우리의 또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더 많이 우리의 수면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는 심리적, 감정적 요인이기도 해요.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서 누워가지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낮에는 뭔가 할 일이 있잖아요. 친구들을 만나러 갈 수도 있고 뭐 복지센터에 갈 수도 있고 텔레비전을 계속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밤에는 어쨌든 끄고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용한 이런 정막 속에서 누웠을 때 걱정, 외로움, 상실감 혹은 이제 나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나를 찾아주는 데도 없구나. 이런 또 생각 때문에 쓸모없다는 느낌 같은 감정들이 밀려오면요, 이런 감정들의 증폭 때문에 사실은 밤에 잠드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 첫 시간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것은 우리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우리가 특별한 일에 집중하지 않고 있을 때 활성화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주로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우리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낮 시간에는 다양한 활동과 자극으로 이 네트워크의 활동을 여러분들이 억제하실 수 있었지만, 그러니까 억제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다른 것에 신경을 빼앗기는 거죠. 다른 것에 주의를 줄 수 있었는데 밤에 잠자리에 들려고 누우면 갑자기 외부 자극이 줄어들면서 이 네트워크가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이때 과거에 대한 후회. 내가 그때 그거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거기에 투자를 했을까? 내가 왜 그때 우리 자식한테 그런 모진 말을 했을까? 미래에 대한 불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가진 이 노후 자금으로 내가 충분히 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가 아파오는데 혹시 중병에 걸린 거 아닐까? 내가 중병에 걸리면 누가 날 돌봐주지? 외로움. 정말 이제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구나. 난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옛날에 내가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연락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연락도 힘들구나. 이러한 생각들이요, 물밀듯이 그냥 밀려오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과 생각의 소용돌이는요, 사실 우리의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감신경계라고 하는데 우리의 몸을 준비시키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더 활발하게 활동하려고 준비시키는 그런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자려고 누웠는데 오히려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압이 높아지고 근육에 긴장이 생겨요. 그러면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몸이 더 각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년기의 수면 패턴에 제가 더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내일 아침에 딱히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갈 데가 없다. 혹은 좀 더 내가 늦잠을 자도 된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을 안 지켜도 된다.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생겨서 감정적 불안이 다시 생리학적 각성을 일으키고 또 생리학적 각성이 다시 감정적 불안을 악화시키는 이런 패턴이 지속되게 됩니다. 마음 챙김 명상은요, 이런 감정의 자동 반응 패턴을 멈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생각과 감정을요, 나 자신, 이 생각은 내 거야. 나는 곧 이 생각이야.가 아니라 지나가는 어떤 마치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고 내가 강물을 바라보면 강에 물이 지나가듯이 이런 지나가는 정신적 사건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이를 탈중심화 혹은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요, 그것을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이는 대신 난 지금 또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그저 하나의 정신적 사건으로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그 생각 뒤에 또 다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아, 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맞아. 이 사람도 그래서 날 무시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제는 그 생각이 떠올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생각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정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도움이 되나? 이게 사실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리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반복적인 마음챙김 명상 훈련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의 뇌는 감정 조절 회로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특히 이 전전두엽과 편도체 사이의 연결을 강화시켜서요, 우리의 감정 반응을 좀 더 의식적으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편도체는 우리의 공포센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위협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담당합니다. 이 전전두엽은 이러한 반응을 조절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명상을 통해서 이 두 영역 사이의 소통이 원활해지면 감정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좀 더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해볼 마음챙김 연습은요, 잠이 안 올 때 특별히 효과적인 감정 명명하기, 감정에 이름 붙이기 명상이에요.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에 이름을 붙여보는 겁니다. 누웠는데 내가 또 이번 달 생활비가 모자랄 것 같아. 내 마음에 지금 불안감이 떠오르고 있구나. 오늘도 아무도 전화도 안 하네.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에서는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이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UCLA 대학의 매튜 리버만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이 행위 자체가 전전두엽의 이 뇌의 부위를 활성화시키는데요.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재미있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편도체, 우리 몸에서 알람 역할을 하는, 그래서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이 편도체의 활동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전전두엽은 우리의 뇌에서 일어나는 정보들을 언어로 처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감정의 강도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감정에 압도당해서 짓눌려 있다가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이 내가 포용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크기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디 스캔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정을 이렇게 내가 라벨링을 하려고, 감정에 이름 붙이기를 하려고 했는데 감정이 너무 강해, 생각이 너무 많이 떠올라,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라고 할 때는 몸의 감각으로 돌아와서 몸의 감각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느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건 저희가 전 시간에 통증에 대한 마음챙김 하면서도 이 바디 스캔 훈련을 한번 했었는데요. 이 바디 스캔 훈련은요, 몸을 이완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호흡 앵커링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과 감정이 복잡하게 얽힐 때 호흡을 마치 닷처럼 이 나의 그 주위에 중심점으로 삼아 바로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마음챙김 명상의 방법이고요. 우리는 오늘 이러한 기법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모두 더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명상을 함께 해볼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편안하게 자리를 잡아보세요. 만약에 잠을 자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잠을 자는 자세, 그러니까 우리 침대에 누워서 혹은 소파나 바닥에 누워서 편안하게 누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누울 때도요, 보통은 이제 명상
뭐 수면 명상 이런 거 유튜브 보시면 다들 이렇게 천장 보고 정자세로 이렇게 바르게 누워 있잖아요. 근데 안 그러셔도 돼요. 이제 내가 평상시에 자는 자세를 잡아두시면 되고요. 한 가지는 이제 이건 저도 그렇게 하는데,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보통 이제 뭐 옆으로 누워서 자거나 뭔가를 안고 자거나 혹은 이 무릎 밑에 그런 쿠션 같은 걸 두고 주무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몸이 편안한 자세,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누워서 오래 그렇게 있을 때 바른 자세여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자세가, 저희 어머니도 가끔씩 그렇게 주무시곤 하시는데, 왜 이제 소파에 누워서 앞에 텔레비전 보면서 이렇게 옆으로, 그쵸? 그리고 높은 베개 베고 이렇게 자는 게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자세입니다. 이렇게 자기 시작하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계속 무슨 소리가 들려야 내가 잠이 온다, 뭐 텔레비전을 그래서 계속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 빛, 그쵸? 텔레비전 빛이 계속 변할 거 아니에요, 화면이. 그러면은 불을 끈다고 해도 눈앞에 계속 그 텔레비전 화면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기 시작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셨을 텐데, 그 다음날 아침에 깨서도 몸이 피곤합니다. 그리고 목도 아파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자는 이 자세나 주변의 환경을 가능한 여러분들이 이 명상의 기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전에 내 침대나 내 이부자리, 네, 가능한 어둡게 하고 소리는 없애고 TV 끄고 라디오나 유튜브 끄고, 네, 지금 이 순간은 내 몸과 마음을 위한 휴식의 시간이야 라는 의미로 누워보는 겁니다. 네, 이렇게 누우신 다음에 편안하게 자리를 잡으시고요. 누워서 눈을 감고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내 호흡에 닻을 내리는 겁니다. 내 주의를 호흡의 감각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때 호흡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가장 유명한 수면을 위한 호흡법으로 478 호흡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숫자 4를 세는 동안 호흡을 들이마시고, 숫자 7을 세는 동안 잠깐 멈추고, 숫자 8을 세는 동안 호흡을 내쉬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제가 약간 천천히 세긴 했는데, 아마 그래서 숨이 좀 가쁜데 이거 힘든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입 템포가 너무 느리다면 좀 더 빠르게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셔도 괜찮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정확하게 4를 지켜야 돼, 정확하게 7을 지켜야 돼, 정확하게 8을 지켜야 돼, 또 이러면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호흡법의 원리는요, 들숨이 짧고 들숨과 날숨 사이에 잠깐의 멈춤을 가진 다음에 날숨을 길게 쉬는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자, 호흡을 가득 폐에 담고 멈추고 내쉽니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3번에서 4번 정도를 깊은 호흡과 깊은 이완, 내쉼, 날숨을 내쉬어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몸이 이제는 이완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몸이 먼저 이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또 이거 세느라고 잠을 못 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저희 마보에도 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제는 나의 자연스러운 호흡의 리듬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몸이 이완하고 있구나. 이 이완이라는 걸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이제 여기서 바디 스캔의 우리 원리가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네,
한번 내 몸 안에서 몸 안의 감각을 느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감각을 느끼다 보면 내 몸의 어딘가가 지금 긴장하고 있구나. 지금 저는 제가 이 의자에 앉아서 자세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쪽 다리를 지탱하기 위해서 지금 약간 힘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 힘을 툭 하고 떨어뜨립니다. 지금 제가 다리가 살짝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몸에 힘을 툭 하고 떨어뜨렸을 때 몸의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몸 안에서 그것을 느껴보세요. 자려고 누웠는데도 어깨나 등에 긴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자, 그때는요, 마치 내가 따뜻한 물 안에, 아주 얕은 물이지만 따뜻한 물이에요. 거기에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안전해요. 그리고 몸을 충분히 이완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몸에 모든 긴장을 그냥 툭 하고, 마치 이제 해파리처럼, 그쵸? 몸의 긴장을 툭 하고 그냥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저 거기까지 듣다가 잠들었어요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유는 우리가 평상시에 현대인들은 몸의 긴장을 푼다, 몸을 좀 이완시킨다라는 방법을 사실 잊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몸을 이완만 시켜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좋다니 아마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몸을 이렇게 이완시키려고 했을 때 중간중간에 생각이 떠오릅니다. 맞다. 근데 그거 했었어야 되는데. 맞다.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해준다고 했는데 까먹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혹은 옛날 생각들이 떠올라요. 이게 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조금 좋은 거기도 하고 슬픈 거기도 한 건데, 옛날 갑자기 어렸을 때 생각이 떠오른다거나 옛날에 내가 미처 하지 못한 일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모질게 한 일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후회가 계속 막 떠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몸을 이렇게 이완하려고 하다가도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은요, 생각 자체에 힘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 하나 떠오르면 그 생각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맞아, 그랬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말걸.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생각 사이에 이 마치 쇠사슬처럼 체인이 생겨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들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생각들이 이어지게 되면 우리는 다시 몸이 각성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연습이 바로 감정에 이름 붙이기 연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려고 누웠을 때 몸을 다 이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머릿속에 생각이 떠올라서 다시 몸이 긴장하고 다시 잠이 깨는 이런 악순환이 생긴다면 이제는 그래, 내가 너를 그냥 봐줄게. 이런 마음으로 지금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한번 알아차려 봅니다. 그래, 내가 또 후회를 하고 있구나. 후회. 내가 또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는구나. 불안.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후회나 불안이 처음 겪는 일이라면, 그쵸? 우리가 더 어렸을 때는, 더 젊었을 때는 작은 불안이나 작은 후회에 잠식됐었거든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거죠. 근데 나이가 들어갔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이제 우리는 그래, 옛날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 나 옛날엔 더 힘들었지.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그런데 그것을 다 겪어내고 그것들이 다 지나가서 그래, 지금 여기 내가 이렇게 있잖아. 이러한 경험으로 쌓은, 우리의 세월로 쌓은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후회나 불안이 밀려왔을 때 거기에 마치 휩쓸려서,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
그래, 또 후회하고 있구나. 불안해하고 있구나. 하지만 그때 내가 그걸 그래도 잘 이겨냈어. 이런 생각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자, 우리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에 있는 그대로 이름을 붙여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생각이든 그저 알아차립니다. 그것에 다른 생각을 더하거나 맞아, 내가 왜 그랬을까? 혹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라고 막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지금 떠오르는 것들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외로움, 외로움, 불안, 불안, 수치심, 수치심, 후회, 후회. 그리고 가능하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느낀 이 수많은 감정들이 사실 처음 온 것이 아님을, 과거에도 내가 느꼈던 감정들이고, 그리고 나는 이미 그 많은 감정들을, 그 많은 생각들을 현명하게, 지혜롭게 떠나보낼 수도 있었음을 기억해 봅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라는 유명한 영화 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생각과 감정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오늘 밤 내일의 해가 뜰 거야 라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연습이 여러분들의 수면에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그런데 우리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을 계속해도 생각의 이 소용돌이가 너무 빨라서, 혹은 그 감정이 너무 커서 그 감정에 빠져서 또 잠이 안 오거나 또 긴 그 괴로움의 밤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 근본적으로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키우는 이 마음의 힘을 우리는 자비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남들에게만 보내는 자비심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보내는 자비심입니다. 이 자비심은요, 나의 고통과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도 보편적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누구나 겪는 고통으로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자기자비가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중요해질까요? 우리 노년기에는요, 자기 비판적인 생각이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뇌의 특정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전전두엽의 특정한 부분, 특히 이 내측 전전두엽의 활동이 변화하면서 자기 평가와 관련된 사고 패턴이 좀 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요, 이 노년기에는 앞에 있을 일보다 삶을 뒤돌아보면서 후회나 미완성된 목표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게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더 자기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질 수 있어요.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아휴, 나는 헛살았어. 나는 충분히 성공하지 못했어. 나는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이런 자기 비판적 사고는 우리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활성화시켜서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요,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우리가 이 자기자비, 이런 자비심 훈련을 하게 되면요,
옥시토신과 같은 사회적 결합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고요. 우리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이 부교감 신경계는 오히려 활성화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기자비 명상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편안한 자세. 네. 잘 때 여러분들이 흔히 하시는 자세도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앉아 계신다면 막 이렇게 각진 자세가 아니라 좀 더 편안한 자세로 앉아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명상을 할 때 바닥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을 좀 더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바닥에 앉아서 가부좌를 트는 것보다 이렇게 의자에서 하는 게 더 오래 편안하게 그리고 바르게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눈을 살며시 감거나 부드럽게 아래쪽으로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내쉽니다. 다시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이제 우리의 몸에서 약간 불편함이나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를 그저 몸 안에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그게 무릎일 수도 있고 허리일 수도 있고 어깨나 목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특정한 부위가 아니라 그저 몸 전체에 피로감이나 혹은 무겁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특정한 몸 어딘가가 아니라 몸 전체에 피로감이나 무겁다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그 감각에 부드럽게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이 감각을 바꾸거나 없애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아,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알아차립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감각들에게도 친절한 마음을 내어봅니다. 아, 지금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아, 지금 내가 또 이곳에 고통을 느끼고 있구나. 아, 지금 내가 또 이렇게 불편해하고 있구나. 짜증을 내고 있구나. 그럴 때 그 마음에도 친절한 마음을 내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느끼고 있는 내 몸과 마음에 아, 네가 지금 이렇게 불편하다고 느끼는구나. 그래, 너도 참 나이를 들고 있구나. 그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줘서 참 고맙다. 마치 다정한 친구를 대하듯 내 몸과 마음을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통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경험하는 태어나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그리고 죽는 모든 인간들의 경험의 일부임을 알아차려 보세요. 우리는 모두 이렇게 태어나 나이가 들고 병들어 떠나갑니다. 나는 그런 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나이 들고 병들어 떠나가지만 이 한 삶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한 명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고통과 괴로움, 몸의 통증이나 마음의 통증, 후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일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고통을 줄여주고 싶다는 내 마음 안에 자비심을 꺼내어 봅니다. 내가 나 스스로 나의 고통을 줄여주고 싶다는 마음의 자비심을 꺼내어 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라는 마음으로 내 온 몸을 느껴봅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왔어. 너는 그때 참 열심히 살았던 거야. 이제 좀 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이제 정말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스스로에게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응원해주세요. 저는 관절염이 있으신 어머니의 손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 손으로 우리를 참 열심히 키우셨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과로를 해서 건강이 안 좋으신 아버님을 보면 우리 아버지가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지금 이 순간 겪고 있는 많은 불편함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젊었을 때 참 열심히 살았구나. 우리가 젊었을 때, 더 어렸을 때 최선을 다했구나 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내 몸과 마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자비의 에너지로 채워주세요.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안전하기를, 내가 더 편안해지기를, 내가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더 지혜롭고 더 많이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자, 매일 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다음날 아침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자비심의 훈련입니다. 이 자비심의 훈련은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들, 다른 존재에게 하기 전에 먼저 나를 포함해야 합니다. 부처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소중한지 모르면 다른 존재가 소중하다는 것을 잊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매일 밤 잠에 들기 직전 이 자비심 명상 세 문구만이라도 기억해 주세요.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남은 시간 동안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자,
그럼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시길 빌겠습니다.